연구실 한 번도 안 와본 친구도 있죠. 네. 연구실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지 않아요? 막 연구하는 분위기인데. 네. 와서 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정규문법 44페이지. 복습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네, 복습 간단하게 할게요. 예,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이산 확률 분포. 이거 배웠어요. 이산 확률 분포. 자, 처음에 중요한 게 누구였었죠? 처음 중요한 게 이거였죠. 확률 변수가 뭐냐? 맞아? 확률 변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변수인데 확률을 가지는 변수라고 얘기했죠.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뭐냐? 누구와 누구와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한다. 확률 변수와 이 확률에 이 대응하는 그 관계 자체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한다.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누구로 나타낸다? 확률 무슨 함수나 질량 함수나 식으로 나타내라는 문제는 질량 함수를 써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뭐를 쓸 수 있어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쓸 수도 있죠. 주로 누구를 더 많이 써요? 생각보다 문제에서는 얘를 많이 쓰죠. 근데 함수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로 얘를 많이 쓴다. 괜찮니? 물론 이제 함수로 나와 있는 걸 표로 바꿀 수도 있죠. 표로 나와 있는 걸 함수로 무조건 바꿀 수는 없죠. 이거는 되지만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죠. 규칙을 꼭 우리가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요러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배웠어요? 네, 평균과 무슨 산? 분산과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진짜 별거 없죠. 그냥 분산에 뭐 쉬운 거였어요? 루트 쉬운 거였었죠. 대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x의 평균. 네, 어떻게 한다고? xi, pi, 시그마 i =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와 그때 대응되는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평균,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배웠었죠. ax 더하기 b. ab가 무슨 수일 때? 상수일 때. 변수가 아니고 ab가 상수일 때. 얘의 뜻은 뭐였다? 시그마 axi 더하기 bi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ab하고 b를 더한 녀석, bi가 아니죠. b죠.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유도해 보면 누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ax 그냥 a 배하고 얼마 더하면 돼요? b 더하면 되는 거죠. 자, 분산이라고 얘기하면은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였다? 두 가지였다. 분산이라고 얘기하면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 이게 뭡니까? x 빼기 m의 제곱. 얘를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부르죠? 편차 뭐의 제곱의 평균. 그래서 노가다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평균이 안 예쁘면, 얘는 평균이 이쁘면 쓸 수 있고 안 예쁘면은 얘로 써야 되죠. 평균이 안 예쁘면 무조건 얘로 써야 되죠. 물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별로 상관없죠. 맞아? 얘는 뭐라고 불렀다고? 제곱한 녀석의 평균.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누구의 제곱? 평균의 뭐예요?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분산에 대해서도 ax 더하기 b를 물으면 a 제곱의 vx였죠. 괜찮니?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를 했었다.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있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건 뭐예요? 얘죠.
무슨 분포라고 얘기해요? 이항 분포라고 얘기하죠. N은 시행횟수, P는 1회의 확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독립시행의 뭐다? 사건이 그 발생하는 횟수를 뭐라고 가질 때 확률 변수로 가지는 분포가 이항 분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 러블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평균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물어봐요. Vx 뭐예요? 물어보면 NPQ였죠. 괜찮니? 그리고 시그마 X 뭐예요? 루트 NPQ죠. 이렇게 배웠었어요. 두 번째, 누구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 제곱을 물어보면 이 X 제곱을 물어보면 뭘로 바꿔요? 이 X 제곱을 물어보면 분산해서 이 X의 뭐예요? 제곱이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쓰면은 NPQ 더하기 누구의 제곱으로 EX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니? 자, 세 번째는 시그마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 시그마 K 꼴 0부터 N까지 NCK의 P의 K승에 Q의 N 빼기 K승은 P 더하기 Q가 얼마라는 걸 가정했을 때 1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얘는 결국은 PX는 K 같은 녀석이죠. 확률이죠, 확률. 확률을 0부터 N까지 다 더해주세요. 확률의 총합이에요. 얼마예요? 괜찮니?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K 꼴 0부터 N까지의 KNCK죠. P의 K승에 Q의 N 빼기 K승이죠. 확률을 다 더하는데 이번에는 앞에 K가 곱해져 있죠. 변수랑 곱해서 더해주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평균이라고 부르죠. 무슨 P? NP. 이렇게. 평균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괜찮아요? 뭐 K 제곱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똑같이 K 제곱이면 당연히. 자, 다시 그래도 써볼까요? 0부터 N까지 K 제곱을 물을 수 있어요. NCK의 P의 K승에 Q의 N 빼기 K승. 이거면 식이 뭐가 된다고? 얘의 뜻이 얘가 P는 X는 K잖아. 선생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쓴다. K제곱에 PX는 K.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서 대응되는 확률을 다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X제곱, X제곱의 평균. 괜찮니? X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얘는 위에 있죠. 굳이 정리는 안 할게요. 괜찮아?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에서나 가끔 나오는 거 4번.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거 한 번만 써볼까요? 2의 A의 X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안 했었어요. 문제집에 가끔 나오는데 어렵죠. 보통 실력에서 많이 연습을 하긴 하는데 내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고난도까진 그렇고 그냥 실력인 거야. 실력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 실력 내용인 거다. 자, 실력 내용은 어떤 게 있나? 얘는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K 꼴 0부터 N까지 확률 변수가 A의 K승이 되는 거거든. 확률 변수가 A의 0승, A의 1승, A의 2승 이런 얘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대응되는 확률이 NCK의 P의 K승에 Q의 N 빼기 K승인데 KK를 보자마자 무슨 법칙? KK가 똑같으니까 무슨 법칙? 지수 법칙. K 꼴 0부터 N까지의 NCK의 AP의 K승에 Q의 N 빼기 K승. 선생님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여기서 여기는 무슨 법칙? 지수 법칙. 자, 여기서 여기는 이항 정리를 쓸 건데 선생님 이항 정리를 의에 쓰나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게 있었죠. X 더하기 Y의 N승은 시그마 K 꼴 0부터 N까지 NCK의 X의 K승에 Y의 N 빼기 K승이었다. 내가 요구하는 사고는 이쪽이에요. 괜찮니?
이것이 우리 이항 정리에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안 했나요?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P 더하기 Q에 몇 승? N승이 되는 거죠. 괜찮니?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운 거. 자, 그래서 한번 복습을 좀 해봤다 쭉. 이게 이제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는 너무 편하다. 독립시행의 사건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얘가 있고.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건 이거죠. 이번에는 이산확률 분포가 아니고 오늘 주로 배울 연속 확률 분포. 포인트가 뭐예요? 얘는요 이게 포인트죠. 무조건 얼마다? 뭐만 얘기할 수 있다고? 뭐의 확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의미가 없죠. 물을 리가 없죠. 뭐의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구간의 확률만 존재. 이 구간의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넘어가요? 면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확률 밀도 함수가 있죠.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구간 알파 베타이고, 이건 수투에서 배우는 기호죠. 포함하는 거예요. 닫힌 구간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지.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구간 얘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누구죠? 얘이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누구일 때? fx에 대하여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이런 게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일단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어디에서요? 요 구간 내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괜찮니? 그리고 두 번째는 적분으로 적혀 있었는데 교재에서 그게 헷갈리는 적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기호로 제가 써주면 되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이 둘러싸인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전체 면적이 1이 돼.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된다. 왜? 구간의 면적이 확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예요? P, A, X, B의 확률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A, B, 베타, 알파일 때. 요 안에서 요 구간 내에서의 확률을 묻는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누구로 둘러싸인 거? 알파가 아니고 A, B, X축, fx 둘러싸인 면적이죠. 그래서 끽해봐야 면적이 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삼각형, 사다리꼴 정도로만 나왔어요. 모든 문제들이. 괜찮아 안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닌 거 맞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배웠었던 내용. 확률 밀도 함수 내용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정규 분포를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원래 이런 복습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머릿속에 안 남을까봐 계속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자, 5장 정규 분포. 정규 분포에는 n이라는 기호를 쓰고 요렇게 쓰는데요. 일단은 이 n이 누구의 약자인지 얘기를 하면 니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n은 누구의 약자냐 그러면 n은 노말이에요. 노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괜찮니? 노말한 거예요. 노말 말이 없다 이런 게 아니겠죠. 자, 평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분포를 우리가 보통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노말한 거. 괜찮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노말한 게 어떤 게 있을까? 노말한 게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 점수가 있겠죠. 이 수능 수학 점수의 분포는 당연히 어디에 몰려요? 평균에 몰리죠. 평균의 도수가 제일 높겠죠. 그리고 못하는 애들이 좀 있을 거고요. 100점이 있을 거예요. 100점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데 물론 이제 그림이 약간 대칭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한 이 정도로 그려지죠. 뭐 수포자가 졸라 많거나 난이도가 높으면 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이 정도로 그리겠죠. 이해가요? 얘가 대충 그림이 평범한 그림인데 약간 비대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점수의 분포를 다 뭘로 취급한다? 정규 분포로 취급한다. 선생님 정규 분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좋아. 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 평균 키가 내가 원래 평균 키였는데 평균 키가 늘어나서 요즘은 4인가? 성인 남성 평균 키가 174쯤 됐는데 아니에요? 우리 땐 172였거든. 점점 크고 있어요. 자, 괜찮아요. 키가 전부가 아니에요. 맞죠? 키가 전부. GD도 있잖아요. GD가 한 이 정도쯤 있지 않을까? 맞아? 뭐 최홍만 아저씨가 뭐 한 이 정도쯤 있을 거고요. 괜찮아 안 괜찮아? 그래서 가운데 많죠. 자연적으로 얘네 둘이가 완벽하게 뭐를 이루어야 돼요? 대칭을 이루어야 되고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고 이런 분포를 우리가 되게 노멀하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분포를 통틀어서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얘기한다고? 정규 분포라고 얘기해요. 괜찮니? 정규 분포라고. 자,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수학자들이 구해놨어. 자, 이번에 함수식은 안 알겠니?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나옵니다. 수능에 나오면 말이 안 돼요. 내신에 나오면 그건 제가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E가 뭐냐 하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이거든.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미치지 않는 이상 안 나옵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상한 식이 있다. 안물. 네, 그냥 써놨어요. 왜? 교과서에서도 써져 있어서. 그냥 쓰기만 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세요. 아, 이런 식이 있구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은 2번입니다. 정규 분포에 대한 걸 내가 대충 얘기를 했는데 이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정규 분포 fx는 이 fx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그래프 그런 종 모양의 그래프인데 겁나 신기하게도 뭐 우리가 지금 배울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니들이 통계학과 같은 데 가면은 배울 수 있다고. 문과도 통계학과를 가는데 통계학과가 전망이 있죠. 수학을 싫어했는데 통계학과를 가면 망합니다. 알겠죠? 통계학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 문과인데 갈 과가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아, 이과는 못 가겠고 통계학과 가세요. 중간은 갑니다. 알겠죠? 중간은 가요. 네. 물론 이제 집에 돈이 많고 나는 유학 갈 거고 뭐 철학과 가도 괜찮아요.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과 학생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의대 못 가면 그냥 컴공 가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컴공 가면 먹고는 살 수 있을 거다. 알겠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선생님 저 수학이 좋은데요. 수학과 갈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추천하지 않는다. 그치. 여기 수학과 갈 만한 친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승현아 너 혹시 수학과 가고 싶니? 생각 없지? 그래. 수학과는 가지 마세요. 알겠죠? 물리학과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이상한데요. 자, 여기 보면 x는 m의 대칭이라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무한으로 갈 때나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가 모두 극한값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고 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m에서 최대값을 갖고 이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함수식을 수학자들이 찾은 거라고 우리는 알 필요 없어. 그 성질들만 외우면 돼. 괜찮니? 자, 그러면 적혀 있는 것들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x는 m의 대칭. 자, 대칭이라는 표현을 fm 플러스 x와 fm 마이너스 x로 쓸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이걸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이거는 다 통계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외우시면 돼요. 이게 x는 m의 대칭이라는 걸 의미하는 식입니다. 얘가 실수 전체에서 성립이죠.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고요. 자, 2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 동그라미예요. x가 m일 때 최대값 얘를 갖고 x축이 점근선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x는 m일 때 최대값 누군지 안물이에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여기 적혀 있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은 필요 없다고. 맞아요? 얘는 TMI예요. 괜찮니? 필요 없다는 얘기야. TMI가 모르는 친구는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자, 얘는 TMI다. x축이 점근선이다. 이해 가죠?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인정해요? 대단한 거 아니고요. 자, 졸면 잡으러 갑니다. 졸면 잡으러 가요. 세 번째입니다.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좀 중요하죠. 그래프의 모양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배웠어요. 시그마가 크면 편차도 뭐 한 거예요? 큰 값들이 많은 거죠. 즉 평균과 흩어지는 거죠. 저 멀리 애들이 있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래프가 평균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평균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이해 가요 안 가요? 자, 얘가 평균에 많이 모여 있어요. 모여라 얘들아. 모여 있는 거는 얘가 뭐란 얘기야? 지난 시간에 건 얘가 얘보다 뭐예요? 더 고른 분포죠. 이 고른 분포 인정해? 얘가 더 고른 분포. 얘는 안 고른 거예요. 얘보다 덜 고르죠. 뭐 어쨌든 고르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괜찮니? 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평균에 많이 모여 있어. 평균에 모여 있어. 편차가 작아. 편차가 정확하게 잡은 게 아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아. 편차는 원래 절대값 씌우기 전이에요.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예요. 자, 편차의 절대값이 작음 인정해? 그러니까 누가 작아? 분산이 작아. 그래서 높이가 뭐 한 거야?
높다. 높이가 높다. 최대값이 크다. 졸면 안 된다. 얘는 여기 있는 애들이 있지. 맞아 안 맞아? 이제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평균과 떨어져 있어.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차가 크죠. 편차의 절대값이 큰 친구들이 많은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분산도 뭐하다고? 분산이 큰데 fx의 높이는 뭐한 거야? 그래서 낮음. 둘이 반대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시그마가 그래프가 높냐 낮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시그마는 표준편차. 표준편차 분산 루트 씌운 거니까 뭐 의미 없죠. 괜찮아? 자, 그러면 4번 동그라미 시그마가 일정할 때 m이 변하면 곡선의 모양은 똑같아. 높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위치만 바뀐다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규 분포 곡선을 얘기해 볼게요. 누구의 곡선? n, m, 시그마 제곱. 앞에는 평균, 뒤에는 분산. 이렇게 정규 분포식을 쓴다고. 이 정규 분포 곡선은 모양은 누가 결정하고 위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모양은 누가 결정한다고? 시그마가 다르면 다른 모양이야. 이해가? 시그마가 결정. 위치는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결정. m이 결정. 여기까지 괜찮아요? For example. 이렇게 들까? 재밌게 예시를 들려면, 자, 이런 곡선이 있고요. 자, 이런 곡선이 있고요.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정규분포의 곡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괜찮아? 자, 얘가 일반 성적의 분포고요. 얘가 이반 성적이에요. 어떤 반이 잘해요 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어떤 반이 평균적으로 잘해요? 2반이 잘하죠. 반 분위기도 예상을 해보자. 1반이 좋을까? 2반이 좋을까? 당연히 몇 반이 좋아요? 2반은 못하는 애들이 조금밖에 없어요. 물론 반 분위기를 성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학습 분위기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2반이 좋겠죠. 왜? 애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잘하는 애들이 많고요. 무슨 얘기인지 얘가 2반은 피해야 되죠.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제가 n, 이 분포를 m1 시그마 1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이 녀석을 n, m2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m1이 커요? m2가 커요? 시그마 1이 커요? 시그마 2가 커요? m2가 당연히 크고요. 시그마 1이 더 뭐예요? 크죠. 높이가 큰 게 표준 편차가 뭐한 거다? 작은 거다. 괜찮니? 겁나 쉽죠? 겁나 쉽습니다. 정규분포.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규분포 뭔지 알겠어요? 괜찮니? 이 정규분포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확률이나 성질들은 뭐 한 이 정도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내용을 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덜 배웠는데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써볼게요.
EX2라고 쓰기엔 좀 그렇다. 네, 요거를 한번 추가로 써볼게요. 정규 분포와 확률 대칭.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첫 번째예요. P, 그러니까 X가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란 얘기예요. BMP 쓰던 것처럼. 괜찮니? 그러면 첫 번째 P,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나 P, X가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둘이 정확하게 대칭이라며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2번 동그라미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 정규분포 곡선이 여기 가운데가 얼마라고요? X는 얼마라고요? 둘이 대칭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M 더하기 시그마라는 것을 표시했어요. 괜찮아? 자, 그랬을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P, X가 M 더하기 시그마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확률은 뭐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이쪽이죠. 전체에서 빼도 되는 거 인정? 1 빼기 누구를 해도 돼요? X가 M 더하기 시그마보다 뭐 할 확률? 작을 확률. 근데 이거는 등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상관없다고. 괜찮니? 이렇게 써도 되고요. 누구를 써도 돼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써도 되죠. 얘를 0.5에서 빼도 되죠. P.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졸면 잡으러 간다. 이렇게 써도 되죠. 인정해요? 자, 똑똑한 친구들은 누구를 쓸 수도 있냐 그러면 선생님 대칭이라면서요.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반대쪽에서 생각해도 됩니다. M 빼기 시그마예요. 인정해 안 해? 자, 그러면 얘는 뭐도 쓸 수가 있는 거야? P,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M 빼기 시그마보다 작거나 확률과 같겠죠? 대칭성 인정해? 별거 없다 인정해? 야, 오늘 겁나 쉬워요. 겁나 쉽다. 겁나 쉽다. 겁먹지 마라. 통계는 진짜 쉬워요. 대학교에서 배운 통계는 어렵습니다. 통계학과 가실 친구들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수학과 수업 들을 때 한양대 수학과가 좀 특이한 게 통계 수업을 같이 들어요. 의무적으로. 대부분은 통계학과가 따로 있는데 한양대에는 통계학과가 없죠. 그래서 따로 같이 들었는데 통계 수업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 고등학교 때 통계는 되게 좋아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가면 큰일 나요. 통계 재밌네.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는데 정말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뒤에 자, 우리 설명을 더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직 풀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요. 이제 누구를 할 거냐? 표준화. 자,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문제들을 푸는데요. 표준화가 무슨 얘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분포가 다른 두 집단에서 각 별량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표준화의 제일 유명한 거는 라는 것이 있죠.
표점 들어봤잖아. 맞아? 표점 들어봤잖아. 이 표점 때문에 선생님 저는 물리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하지마 그러잖아. 아, 쌤 남자는 물리죠? 하지마. 쌤 저는 서울대 갈 수도 하지마. 투 하지마 그러잖아. 못 들었어요? 이 되게 위험한 도박이죠. 우리 이 서울대는 아직까지도 누구를 지정하고 있어요? 이과에서요. 투를 지정하고 있죠. 하나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입결이 어떻게 돼요? 연대 공대가 높을까요? 서울대 공대가 높을까요? 선생님 그럼 당연히 서울대 공대가 높은 거 아니에요? 역전되는 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물론 서울대의 제일 잘하는 친구들은 겁나 잘해요. 근데 우리 대학은 어떻게 들어가야지 개이득이에요? 1등으로 들어가야 이득이에요? 문 닫고 들어가야죠. 2월 달에 재수학원에서 아씨 막 이러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 받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OT를 못 가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야 돼요. 문 닫고 마지막으로. 원서 쓰는 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특히 정시. 학종도 마찬가지지만 정시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정시도 진짜 신기해요. 왜? A가 있고 B가 있어.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 A라는 친구는 입시를 전혀 몰라. 근데 얘가 공부를 개 잘했어. 수능을 대박나서 되게 잘했는데 자기는 성대 정도만 가도 만족한대. 성대를 썼어. B라는 친구는 되게 의도적으로 성대 정도의 점수였는데 투를 선택했어. 쿨하게. 그리고 서울대에 미달날 것 같은 정시과를 쓴 거야.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인데 국어가 2등급. 수학은 좀 잘해서 1등급이고 탐구가 하나는 2고 하나는 4였어. 영어는 1등급이었다 할까? 자, 요 친구 서울대 합격합니다. 못할 것 같죠? 합격해요. 의도적으로 서울대를 썼으면. 얘가 투 봤으면 서울대 합격해요. 이게 정시죠. 네, 되게 무서워요. 정시 엄청 무서워. 쌤, 저 정시가 목표인데요. 야, 수능 하나 틀리면 일단 바뀌고요. 정시가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정시를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시로 대학 간 친구들은 재수를 해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좀 잘 봐서 얘가 중대 의대를 갔어. 그럼 중대 의대를 만족해서 다닐 수도 있지만, 내가 2개만 더 맞았어도 연대인데 할까요? 안 할까요? 2개만 더 맞췄어도 연대예요. 2개만 더 맞추면 갭이 안 난다니까. 생각보다 당연하겠죠. 무슨 얘긴지 얘가? 예? 성대 한양대 간 친구가 나 진짜 하나만 더 맞췄으면은 연고대 간다니까. 그럼 하고 싶죠. 그게 정시의 단점이에요. 내 생각에. 재수하면 물론 우리 원장님은 좋겠지만 시대 재종이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냐? 길거리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지. 오늘 왠지 낮에 아닌가? 네, 오늘 시대 재종이 자습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니까 재수하는 애들 막 만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수능 끝나고 연락해. 네, 그런 상황이죠. 재수의 단점. 학종으로 가면 재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보통. 매우 적은 확률로 재수해요. 왜? 학종은 가고 싶은 데 쓰죠. 보통은.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거는 어쨌든 학종의 단점도 물론 있지만 나는 그 정시의 단점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회적인 비용. 우리 불쌍한 학생들의 청춘들. 막 재수, 사수도 해요. 사수도 한다니까. 의대 가려고? 물론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의대 가려고 사수를 해요. 4년이 진짜 아깝죠. 되게 허무하다고. 사수에서 성공하면 괜찮거든. 사수에서 실패하면 뭐가 돼요? 맞아요. 사수에서 실패해서 저기 어디 지방 국립대 다니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다니까. 무서워요, 정신은. 어쨌든 개소리 했는데 표점이 뭐다? 과목 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 과목의 상대적인 위치로 점수를 변환해 주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생2 본 친구가 있고 생1 본 친구가 있는데 생2의 난이도는 혹시 알아요? 뭐 요즘 G2도 마찬가지고 뭐 G3라는 별명을 붙으면서 겁나 어렵대요. 그냥 2는 저 세상이래. 그래서 대치동에 2 수업들이 열려요, 안 열려요? 별로 안 열려요. 물투 현강 거의 없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물투 선택하실 친구들 학원을 못 다녀요. 인강도 몇 개 없을 거예요. 진짜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생2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43점이었어. 생1을 본 친구가 48점이었어. 누가 더 잘했어요? 얘가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사실 얘가 졸라 잘한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백분위가 같을 수 있어. 그 안에서의 백분위. 그러면 뭐가 같아져요? 표점이 비슷해져요. 두 과목이 평균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평균이 그 표점이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무슨 얘긴지 얘가 억울하잖아. 얘가 똑같이 만약에 얘가 다른 과목 다 망해갖고 서울대를 못 쓴다고, 똑같이 연대를 쓴다고, 그러면 얘 43점으로 반영하면 억울해 안 억울해? 아씨 생원할 걸. 맞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무서운 게 뭐라고? 상대적인 위치를 보는 거야. 야, 모집단이 누가 더 잘할까? 비교할 수가 있을까? 그쵸. 우리 문과 친구들도 그래서 그런 이상한 과목 하면 안 돼. 경제 안 하잖아. 경제 수능 안 보죠. 내가 알기로 거의 안 보는 걸로 아는데. 자, 어쨌든 표점에 대한 얘기.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변환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기준을 똑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입니다. 보통 우리 표준화를 예로 합니다. 표준화된 확률 변수.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Z라는 것이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어떤 분포를 그 분포의 평균과 그 분포의 표준 편차로 나눈 새로운 분포를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시험 봤을 때 시험 애들 다 못 빼면 다 같이 2배 해주고 뭐 얼마 더 해주고 얼마 빼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변환된 분포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변환된 분포는 재밌는 게 얘를 구해보면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걸 써야 되죠. 자, 여기까지 인정해.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쁘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얘와 얘는 확률 변수는 아니겠죠. 얘네 두 개는 무슨 수라고 생각해요?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ax 플러스 b의 성질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시그마 분의 1 2x의 시그마 분의 m. 얘가 얼마예요? m. 답은 0. 괜찮니? 평균은 0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VZ는 똑같죠? V에 이번에는 쪼개서 써놓을게요. 시그마 분의 1 x 시그마 분의 m 되어 있는데 빼는 거는 개무시해도 되고 분산은 제곱하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그러면 표준 편차도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무슨 얘긴지 이해가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x라는 녀석이 n 얼마? 5,3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y라는 녀석이 n 6,2의 제곱이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x와 y는 각각이
다른 분포죠. 분포가 둘이 다릅니다. 맞죠? 곡선도 달라질 거예요. 곡선도 다른 곡선이 나옵니다. 괜찮니? 그치만 내가 여기서 x에서 얼마를 빼고 5를 빼고 얼마로 나누면 3으로 나눈 이 녀석은 평균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0이 될 거야. 당연히. 괜찮아 안 괜찮아? 과정 안 보여줘도 되겠지? 앞에 증명했잖아. 마찬가지 누구도? 시그마로 쓸게요. 그냥 시그마 3분의 x 빼기 5도 얼마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준 거야? 1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지. 마찬가지로 y 빼기 6의 얼마?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면 두 녀석의 분포가 뭐해지게 되는 거야? 다른 집단이었지만은 둘이 뭐해지게 되는 거야? 같아지게 되는 거지. 둘 다 뭐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런 걸 우리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 이렇게 식을 쓰는 것을 표준화된 확률 변수. 뭐라고 쓴다고? Z라고 주로 쓰고 N.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 되겠어? 평균이 얼마가 돼요? 0. 표준 편차가 얼마?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2번 동그라미 Z가 n 0,1의 제곱이면 이 Z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는 x, n, m, 시그마 제곱은 누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식이 겁나 어려웠으니까 적분 못하죠. 확률 구하기가 불가능이에요. 이 그대로는 못 구합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이 누구를 구해놨어요? 얘를 구해놨죠. 얘는 뭐가 존재하냐 그러면 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거 싫어요. 표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우리 뒤에 보면은 뒤에 답지 제일 앞에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제곱근표, 상용로그표 뭐 이런 것처럼 얘 겁나 싫어요. 왜? 야, 계산기 5,000원이면 계산기 배송료만 주면 살 수 있어요. 계산기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교과서에 계산기 그려져 있는 문제들 있죠? 맞아 안 맞아? 학교에서 계산기로 수학 시험 계산기로 실습해 본 친구 엑셀로 실습을 하더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되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죠. 교과서에 있는데 안 하더라고.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하면 좋겠어요. 이 진짜 아날로그 방식 이게 있는 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 다 바뀌어야 돼요. 자, 완전 쓰레기예요. 완전 쓰레기. 개인적으로는 수능에서도 이렇게 표. 물론 이 장점도 있겠지만 진짜 내용을 알아야죠. 자, 표로 구할 수 있어. 표로 구할 수 있고 그냥 표를 우리가 뭐 볼 줄만 알면 되고요. 표 그냥 찾으면 돼. 대단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x가 있을 때,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 x가 예를 들어서 n 몇 콤마 몇이라고 해볼까? 1번 동그라미 5 콤마 3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얘일 때 p x가 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런 거 물으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x가 보이면 무조건 누구로 바꾸라? x는 Z로 바꾸라. 5를 빼고 3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 Z가 되고 이 녀석은 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제곱 귀요미는
니들이 붙이든 안 붙이든 별로 의미는 없는 거야. 제곱은 어차피 되니까.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바꿔요? 야, 요 안에 있는 식은 이름이 무슨 식이야?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죠. 물론 이제 이 곱하기 나누기는 무슨 수? 양수를 해야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하죠. 0으로 나눌 수 없고요. 이거 해도 되죠. 여기까지 인정해요? 아,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이거 과정을 모르고 푸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정을 쓰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부등식에다가 5를 빼고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똑같이 5를 빼고 3으로 나눠요. 인정하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양변에 똑같이 5를 빼고 3을 나눠도 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식은 뭘로 바뀐다? Z가 얼마? 1 이하로 1 이상으로 바뀌죠.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면 이것만 구해주면 되는데, 표를 보면은, 표는 보통 어떤 구조로 나와 있냐? 표는 이런 구조로 나와 있어. P, 0, Z, 별이 세모꼴로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별까지가 세모다라는 것만 보통 알려줘요. 여기까지 괜찮아?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표를 보면요. 얘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외우면 변태예요. 알겠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랑 친할까 안 친할까?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제로 Z. 문제에서 지금 내가 써놓은 조건은 요거죠. 1. 여기 면적이 얼마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눈에 보이죠. 1보다 클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요 파랑이를 물어봤으니까 요 파랑이는 어디서 어디를 빼면 돼요? 요러면 끝나는 거죠. 이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까지 써보고 조금 시켜보겠습니다. x가 만약에 n 30,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p x가 28부터 3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얘를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에이, 리슨 앤 리피트.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겁나 쉬워요. 그거 하면 돼, 그냥. 이렇게 28, 30 2로 나눠요. 그러면 식이 안 변하는 거야. 원래 이런 과정들을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안 쓰면 틀린 거죠.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러면 이 식이 얼마로 변해요? 마이너스 1. Z 1. 여기까지 인정해? 인정해? 그러면 얘는 느낌 뭡니까? 여기까지 물어봤죠. 그래서 몇 배 쓰면 되겠어요? 0.3413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정규 분포 뭔지 알겠어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자, 이제 모르면 손 들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이씨, 문제들이 왜 이래 어려운 게 많냐.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뒤로 넘겨서 4번 문제입니다. 4번 2016년도 수능 문제. 확률 분포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래요. 그러면 4번은 이렇게 식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X는 따른다 N, 평균은 몰라, 표준 편차는 5. 그러면 5의 제곱을 써야 돼요. 서술형에 나가리 되지 마시고 5의 제곱을 써야 돼요. 그런데 F10과 F22, F4와 F22라고 얘기했고 M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M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보다 20이 작아요. F4보다 22가 크대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규 분포는 M에 뭐 할수록 가까울수록 인정해? M에 가까울수록 값이 뭐예요? F의 값이 크죠. 괜찮아? 그러면은 10이 20보다 가깝다는 얘기인데 4가 22보다 멀리 있대요. 어디에 있어야지 말이 맞을까요? 그것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20이고 22고 10이고 4예요.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맞니 안 맞니? 그러면 M이 여기 있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M이 여기 있으면 말이 돼 안 돼? M이 여기 있으면은 10, 20은 맞지? 맞아 안 맞아? 4, 22는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인정해 안 해? 여기 안 되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여기 있으면은 10이랑 20이랑 비교하려 그러면은 10쪽이 더 커야 되니까 한 이 정도쯤 있어야 되겠네. 여기 이 정도쯤에. 그럼 10이 더 크겠지. 근데 4와 22는 비교가 돼요? F22가 더 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이렇게니까 F22가 더 작을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F22가 더 작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돼 안 돼? 여기 어디 있는지 묻는 거잖아. M은 무슨 수라고 얘기했어? 자연수. 잘 찍어봐. 여기 있으면 된다고? 4가 좀 더 왼쪽에 있어? 다시 10이랑 20을 맞추려면 여기 있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 누가 더 커야 돼요? F10이 더 커야 돼요. 그럼 여기 15가 있거든. F10이 더 크려면 M이 이쪽에 있어야 돼. 10이랑 1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면 가 조건은 만족했고 나 조건이 만족하려면 F22가 더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지. F22가 더 가까이 와야 돼. 누구보다? 4보다.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나 조건을 만약에 식으로 쓴다 그러면 M 빼기 4와 M 빼기 얼마를 아니 22 빼기 얼마를 비교하는 거야? M을 비교하는 거다. 인정해? 누가 더 커야 돼 지금? M 빼기 4가 더, 그러니까 4가 더 멀리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요? 그럼 M은 얼마가 돼야 돼요? 26이 돼야 되죠. M은 누구보다 커야 돼요? 13보다 커야 되죠. 2M이
그러니까 m이 13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 가. 하나씩 해봐. 어디에 있어야지 말이 되는지를 해봐야 돼. 괜찮니? 물론 동물적인 감각으로 여기에요 라고 해서 푼 친구도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거의 다 했는데. 자,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고 표준화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표준화 해주시면 돼. 니들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도록 하죠. 믿어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4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저 잘 못 찾겠어요? 물어보세요. 1번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2번 잘 못 풀더라고. 3번, 2번으로 가죠. 요 순서로 가볼게요. 4, 1, 2, 3. 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4번을 모르면 손 들고 물어보세요. 4, 1, 2, 3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